안녕하십니까? 편리한 스마트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구글 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구글 문서 설치하기, 두 번째, 템플릿 사용하기, 세 번째, 문서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구글 문서 설치하기. 구글 문서라는 앱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고 구글의 계정만 있다면 문서를 만들고 스마트폰이든 PC에서든 쉽게 문서를 공유하고 또 편집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여 왔지만 구글 문서는 문서 작성은 물론이고 공유 등 다양한 확장성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매우 큰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 방법을 알고 있다면 생활의 여러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글 프로그램과 사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구글 문서를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홈화면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고 검색어 쓰는 칸이 나오면 터치, 그리고 구글 문서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 단추를 터치. 구글 문서라고 입력해서 검색 단추를 터치했을 때 구글 문서라는 앱이 보이고 설치라는 단추가 나오면 설치 단추를 터치하시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열기라는 단추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이 열기 단추를 터치했더니 저는 구글 문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문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이 더하기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게 되면 기본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템플릿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템플릿 선택. 두 번째 새 워드 파일, 세 번째 새 문서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메뉴인 템플릿 선택이라는 것은 양식을 만들어 두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져와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든 것이므로 쉽고 편하게 서식이 모두 정해져 있어서 사용자는 그 안에 글자만 써서 수정을 하게 되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서식 혹은 이력서 등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불러다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새 워드 파일이나 새 문서 파일은 내가 문서를 새로 만들려고 할 적에 터치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요. 새 문서 파일을 터치하셔도 새 워드 파일이나 이런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새 문서 파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먼저 템플릿 선택이라는 메뉴를 터치하실 건데요. 이렇게 템플릿이 나와 있어요. 이력서 부분에 보니까 이력서 부분, 이력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서신이라는 것들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는 교육용 이런 글씨들이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보고서라는 것을 한번 터치해서 사용해 보려고요. 보고서 터치. 보고서를 터치했더니 어떤 강의 이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강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고서 제목,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지금 보고서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텍스트를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고서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그렇게 할 적에는요. 맨 아래에 있는 이 연필 그림 보이시죠? 이 연필 그림이 편집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단추인데요. 이 연필 그림 한번 터치 다 하셨으면 이렇게 편집창의 내용이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보고서 제목을 이 안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제목을 쓰고 열화 일기를 읽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목으로 쓰고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그림 바로 밑에 내용을 글씨를 써서 6월 24일 신미에서부터 7월 9일 월요일까지 일을 기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 같은 형식으로 글씨가 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썼으면 템플릿이라는 것은 내가 이 글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 안 해도 본래 지정되어 있던 글꼴에 맞춰서 그림까지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왼쪽 맨 위에 이러한 단추를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저장을 하기 위한 터치라기보다는 제목을 쓰기 위한 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터치. 보고서라는 본래의 제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다 보고서라고 쓰지 않고 제목을 독후감이라고 쓸 거예요. 독후감이라고 썼고 본래로는 우리가 문서를 저장하면 어떤 저장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 문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하던 새 문서로 저장하던 이름을 변경해주고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구글 내 아이디 안에 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치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두 번째, 기본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기본 문서 작성할 적에는 여기 있는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표시 터치. 그리고 나서 새 문서 파일 터치. 새 문서라는 게 하나 나왔을 거예요. 한글을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페이지가 빈 문서잖아요. 빈 문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워드 프로세서 사용할 때처럼 여러 가지 글꼴이라든가 문단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목으로 봄소
식이라고 한번 입력을 하고 엔터를 2번 누르고 이제 봄 소식의 내용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 하나를 썼어요. 이렇게 메모장에다도 이런 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 이러한 도구들이 있고 메뉴에 이러한 도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 도구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단추부터 이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뭐를 바꾼다는 건 이 스마트폰이건 PC건 간에 컴퓨터한테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 과정이 블럭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봄 소식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블럭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PC에서는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블럭이 지정돼요. 근데 스마트폰 안에서는 길게 터치하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번에 블럭이 지정이 되고요. 여기 띄어쓰기가 되는 곳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블럭이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이 커서 끝에와 끝에서 이 끝을 터치하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블럭이 설정이 되겠죠. 다시 터치 그러면 이렇게 블럭 설정 또 터치 하면 이렇게 블럭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한 줄만 블럭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터치 했더니 이렇게 블럭 설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블럭을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봄 소식을 길게 터치하면 이 글씨를 우리가 진하게도 쓸 수 있고 기울임체로 쓸 수도 있고 밑줄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적용했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해제를 하고 싶으면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대로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 글자의 색깔이 검정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추를 터치 하고서 내가 글씨를 파란색으로 원한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터치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봄 소식이라는 글씨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뿐만 아니라 문단 정렬 단추가 있어요. 문단 정렬 단추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왼쪽 정렬, 가운데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양쪽 정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니 우리가 가운데 정렬 단추를 눌렀다고 치면 봄 소식이라는 글씨가 가운데로 정렬되어서 보이게 되죠. 봄 소식을 길게 터치 했더니 이 단추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터치, 텍스트나 단락이라고 문단 모양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스타일이나 글꼴, 크기, 그다음에 텍스트 색상 등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보여요.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크기 단추 터치했더니 블럭 지정된 이 글씨만 23pt짜리로 바뀐 게 보여요. 또한 글꼴도 지금은 에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임팩트라는 글꼴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 뒤로 단추를 터치 하고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이 단추 한번 터치해서 이번에는 크기 텍스트 색상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글씨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인데 나는 검정색 말고 노란색으로 할 거다. 노란색은 좀 흐리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말고 글씨 색깔은 노란색이지만 배경색이 좀 진한 색이라면 글꼴 노란색을 좀 더 돋보이게 나오겠죠. 배경색은 지금 색깔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검정색, 빨강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뒤로 단추를 터치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뒤로 단추를 터치하셔야지 돼요. 다른 뒤로 단추를 눌러버리면 다른 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단추 터치. 그래서 이렇게 봄 소식까지 만들어 놨어요. 꼬리가 짧은 2월의 버들강아지들이 연기가 나는 강원덕을 바라보며 멍멍멍 짖고 있습니다. 누가 오는가 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글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꼬리가 라고 써져 있는 글씨 보이시죠? 길게 터치 했더니 요만큼만 블럭이 설정이 됐어요. 누가 오는가 봅니다 까지 우리가 길게 터치해서 드래그니 컴퓨터에서 했던 것처럼 길게 드래그가 되고 이것들이 모두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터치했더니 텍스트와 단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락을 눌렀을 때 오른쪽 정렬을 누르면 몽땅 다 오른쪽에 가서 붙게 되죠. 가운데 정렬 누르면 가운데, 왼쪽 누르면 왼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트라는 메뉴를 터치했을 때 아까 봄 소식을 바꿨던 것처럼 이 모양들을 바꿀 수가 있죠. 스타일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긁고 에리얼이라고 되어 있다면 커리어 뉴라고 되어 있는 걸 터치, 글꼴 왼쪽에 있는 뒤로 단추를 터치. 크기, 글꼴의 크기는 내가 잘 보이는 크기. 보통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한 13pt 이상 사용을 하셔야지 잘 보이게 되겠죠. 드래그를 해서 텍스트 색상은 지금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인데 글자색 우리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만들고 텍스트 색상 있는데 여기 뒤로 단추를 터치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경색은 안 만지고요. 여기에 서식 지우기라는 단추를 누르면 방금 전에 텍스트 색상 지정했던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식을 다 지워버리고 본래의 상태대로 만들어줘요. 봄 소식이라는 글씨를 쓰고 뒤로 단추를 눌러서 닫아버려도 되지만 이 문서의 이름을 지정해주기 위해선 여기에 있는 체크 표시되어 있는 단추를 터치. 제목 없는 문서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목 없는 문서에 우리는 제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 없는 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 터치하시고 첫 번째 라인이 봄 소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봄 소식이라고 만들어 놓고 확인 단추를 터치 했더니 제목 없음이 봄 소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이름 봄 소식이라는 것이 여기 목록 안에 보이고 목록을 다시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 단추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크게 목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모든 글씨를 블록을 잡고 편집을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서식들을 적용하고 텍스트와 단락들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면 편리하게 글을 쓰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답니다. 이와 같이 글을 쓸 수 있는 앱을 하나 더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앱 사용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PC 사용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도 한글을 작성할 수 있다면 좀 편리하겠죠. 구글 문서 1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